그래서 보시면은 2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공통, 그 다음에 간접,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이라는 건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그 같이 쓴 거를 간접원가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때 배부 기준이라고 있는데 기준에서 제일 좋은 건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뭐냐면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겨울에 가스요금 많이 나왔잖아요. 가스요금 올라서. 네. 근데 썼으니까 욕은 하되 냈죠. 맞죠? 근데 안 썼는데 많이 내래. 그러면 싸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는데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방이었나 수도권이었나 어쨌든 저기 뭐지? 물값으로 수도요금으로 1억이 나왔어요. 그것도 빌라에서 되게 작은 집에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따졌는데 내래.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MBC인가 KBS에다 제보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하니까 뭐 해줬어요? 네, 깎아줬죠. 15,000원인가. 네. 그렇죠. 결론은 잘못한 거예요, 지들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힘센 사람은 그냥 밀어붙이고요. 힘없는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이제 제보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기자들도 아, 요게 뭔가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고. 근데 저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그 집 나간 개들 많거든요, 동네에. 약간 좀 외져갖고 돌아다니는 개들 많은데 그런 프로에다 제보하면요, 연락이 안 온대요. 왜냐면 뭔가 이게 스토리가 없으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원가 배부, 배분. 그래서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5번은 요거 앞으로 제가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일단 정답은 저기 개별이에요. 3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거 많이 씁니다. 개별은 비싼 거 샀을 때. 그 다음에 종합은 저렴한 거 샀을 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그래서 주문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개별.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원래 제일 좋은 건 개별 원가는 하나씩 계산하니까 종류는 많아도 되는데 양은 적어야 돼. 양이 적은 건 주문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좋은데 우리한테 그런 거라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6번하고 27번은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 제공품, 기초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요거 숙지하시라고 썼었죠.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은요, 요거 요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거기 지금 보시면 얼마 있대요? 재료비에 20만 원 있대요. 얼마 있대요? 20만 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재료비에다가 20.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 요즘엔 안 써요. 앞에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위에 제공품이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제공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끌고 와요. 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요. 요즘엔 안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 T자 가지고 붕괴 예측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위에 있는 걸 요 안으로 뚫고 들어가면 안 돼요. 뚫고 들어가면 안 되고 요 옆으로 해서 붙이면 제공품이 왼쪽에 붙어요, 오른쪽에 붙어요? 왼쪽에 붙겠죠. 그래서 차변이 제공품, 대변이 직접 재료비.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붕괴 예측하는 방법인데 요즘엔 이런 문제 거의 안 냅니다. 왜 안 내냐면 요즘엔 장부를 안 쓰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장부 보고 아 요거 붕괴가 차변 대변이 이렇게 되는구나. 요걸 이제 예측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예측할 일이 없죠. 왜냐면 다 컴퓨터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찍을 때 찍더라도 제발 모르겠으면 지문에 있는 거 놓고 찍으세요. 거기 지문에 재료비라고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확률을 올리려면은 지문에 있는 거 놓고 찍으세요. 그러면은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기 27번 할게요. 그리고 거기 재료비에다가 27번에 재료비에다 별표 하나만 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좀 봐주세요. 뭐냐면은요. 문제 푸실 때 원재료 나오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요거 그리셨으면 여기부터는 산수예요. 보실래요? 기초 원재료 얼마 있어요? 15만원.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에 얼마 있죠? 460만원. 기말에 얼마 있어요? 12만원. 그러면 463만원이 재료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63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제공품에 28. 그 다음에 기말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노무비에 28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접비 얼마요? 35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1091만원. 정답은 3번인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거예요. 1091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하고 T자만 그릴 수 있으면 맞추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세법은 어렵습니다. 미리 설명드리는데 세법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28번 보시면 세금 계산서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일단 1번은 틀렸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모든이라 틀린 겁니다. 근데 왜 틀렸냐면 우리 영세에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번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면세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면세는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29번 면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거기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예요.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고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예요. 그리고 미가공 식료품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소고기는 한우나 미국산이나 호주산이나 다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A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우리 살아가는데 물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근데 수돗물 위에나 옆에다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생수는 과세예요. 결론은 생수 먹지 말고 뭐 먹으래요? 네, 수돗물 먹으래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무연탄. 연탄하고 무연탄 누가 뗄까요? 돈 없는 분들이 떼겠죠? 그래서 면세. 그래서 B하고 C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신문도서도 면세. 골동품. 우리 사는데 꼭 필요해요? 아니죠? 서비스 용역은 대부분 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그래서 정답은 B, C, D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간주 공급에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자가, 개인, 사업, 폐업.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맞죠? 1, 2, 3번은 있죠? 4번은 그냥 공급이에요. 실질 공급은 진짜 공급이잖아요. 간주는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를 간주 또는 같은 말로 의제도 있어요. 그래서 의제한다, 간주한다 그러면 아니지만 맞는 걸로 봐주겠다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정리하시고 3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세요. 입니다. 저 31번 보시면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러면 3번에 임차보증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컨트롤 F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저 때만 하는 거예요. 종류 물어볼 때. 그래서 이게 뭐 당좌자산이냐 유동자산이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셔서 컨트롤 F. 그래서 3번에 임차보증금 치시면은 여기 기타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이건 시험 운인데 어떤 시험은 컨트롤 F가 막 3, 4개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시험은 컨트롤 F가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시험이 다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도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풀어드릴 때 뭐 복수 정답 이런 것도 많이 나올 때는 막 두세 개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그래서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수강생 중에 한 분이 68점 나온 거예요. 68점인가 69점? 이제 하나를 모두 정답을 만들었어요. 하나 잘못된 게 있었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그때는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정답 돼서 70점으로 붙었죠. 그래서 그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운도 좋으시다. 왜냐면 모두 정답 없었으면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3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간 제품. 우리 중간을 다른 말로 반이라고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무슨 제품이에요? 이거는 반제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요즘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문제예요.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세요.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시 봐주시면은요.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개정식이라 그래요. 차대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요걸 무슨 식이라 그래요? 개정식. 그래서 차변 개정, 뭐 대변 개정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요거를 개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보고식이에요. 보고식이 뭐냐면 원래는 차대변으로 나누면은 개정식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쓰는 걸 보고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면은 보고서 작성하죠. 보고서 작성할 때 위에서 밑으로 써요. 왼쪽 오른쪽 나눠서 써요. 위에서 밑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걸 보고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돼요. 그래서 개정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이런 식으로 더했다 뺐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정식이 안 돼요. 왜냐면 매출액이 수익이고 매출원가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을 더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써버리면은 이 덧셈 뺄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인정한다. 근데 요즘에 요 문제도 잘 안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직접 해요. 컴퓨터가 만들어줘요. 컴퓨터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개정식이든 보고식이든 어차피 내가 안 만들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다 해줄 거라. 그래서 안 나온 지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붕괴 문제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문. 주문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현금으로 드렸죠. 그래서 먼저 줬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성급금 10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냐면 현금으로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요거는 붕괴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요것도 그냥 컨트롤 F로 하시면 정답은 4번 나와요. 외환 차익. 3번은 없어요. 프로그램에. 네. 그리고 3번이 요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3번에 폐유의 사업 환산대를 잠시만요. 정확하게 뭘로 바뀌었더라. 폐유의 사업 환산 이익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회계가 바뀌면서 명칭이 그 부분은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4번이에요. 4번에 있는 외환차익은 영업 외수익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얘는 언제 쓰이냐면은 그 앞으로 제가 외화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이거밖에 쓸 게 없거든요. 외화 나오면 외환 차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차손이 있고요. 요거는 실제. 그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이 있고요. 외화 환산 손실. 요거는 결산할 때.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래서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 연수.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취득원가가 얼마죠? 10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 얼마예요? 10만원.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18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우리 저희 시험이 다른 시험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저희 시험은 대부분 공식만 알면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시험들은 공식만 알아갖고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맞출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7번 우리 거기 현금 등가물 좀 바꿔주세요. 옛날에는 현금 등가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현금 등가물이라고 부른 적이 한 1년인가 2년 정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분계가 아니고 요거 기억해야 돼요.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에 뭐뭐 있죠?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구불 예금의 뜻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뉴스나 신문 보시다가 이런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은 요즘에 요구불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요, 결론은 요즘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투자할 때 있으면 사람들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처가 없으면 만만한 데가 통장이잖아요.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이자 주니까. 그래도 그런 것만 잘 이해하셔도 요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동차세. 그리고 제가 자동차세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은요. 자동차세 나오면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회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세금과 공과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라고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기부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할 때 한 번도 안 보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인출금. 저희는 인출금은 안 써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출금은 언제 쓰냐면은요. 이때 써요. 인출금은 개인 회사에서 사장님이 사용한 돈.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 빼가는 걸 인출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무슨 회사에서만 쓰신다고요? 개인 회사. 법인에서는 안 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비. 요건 공식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리고 계산 문제는 대부분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맞추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랑 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물어봤죠? 가공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거기 보시면 노무비가 30, 그 다음에 변동이 55, 그 다음에 고정이 40.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125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간접비. 그리고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한 걸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에 임금에다가는 삼각형 해주세요. 임금이 뭐냐면 월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에만 일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 군데에서만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군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삼각형. 판매비와 관리비는 X. 왜 X냐면은 판관비는 800번대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제조간접비는 500번대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의 전력비예요. 왜냐하면 전력비는 전기요금 이야기 하잖아요. 전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가 일반적으로 하나에만 들어가나요? 여러 군데 들어가나요? 여러 군데 들어가죠. 그 여러 군데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원재료비도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재료라는 건 하나에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 들어가는 재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번이 됩니다. 왜냐면 간접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간접비가 될 수 있는 거는 3번이세요. 그 다음에 4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동원가.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앞으로 이거 많이 써요. 얘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원가 행태라고 적고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 일정,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리고 이론 연습하실 때 이런 거 계속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이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 안 나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장 갔을 때 얼마나 기억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준변동비도 있죠.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하는데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준고정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고정비는 일정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형.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 여기에서야 제가 설명드리고 내용 알려드리고 하겠지만
집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연습하실 때 요런 걸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정리를 시험 볼 때까지, 예, 기억날 때까지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시험은 실제. 왜냐면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공짜로 되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다 뭔가 투자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변동비는 단위당이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맞고요. 대표적인 거는 재료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형 변동원가의 조업도를 곱해서 하는데 요거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패스. 정답은 4번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총 있죠.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정하다. 그래서 4번이 맞으려면은 고정비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시면 솔직히 답이 별거는 없는데 그 내용 알고 보는 데까지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간접비.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무슨 설명을 했었냐면요.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 경비, 그리고 간접비 그러면은 혼자 사용하신 거라고요? 같이 사용하신 거라고요?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쓴 거를 간접비라고 하는데 일단 거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는 아닙니다. 그건 직접비예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아니고 노무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계감가상각비 맞아요. 그래서 15,000원 맞고 공장 임차료 맞고요. 사무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무실은 공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800번대.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도 아니에요. 왜냐면 판매 수수료도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800번대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공장 전력비 맞죠? 그래서 정답은 43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3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개별. 그래서 개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개별 원가 계산은 어디에 쓰인다 그랬어요? 비싼 거에서 쓰여요. 그래서 비싼 거에다가 쓰인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은 저렴한 거에 쓰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의 뜻이 한 번에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종합원가 계산은 저렴한 거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도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 않네요. 오타가 들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품종 개별, 일단 개별 있으니까 반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 맞죠? 그리고 항상 답을 찾으실 때는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가장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정은 개별이에요, 종합이에요?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 보면은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소품종이 종합이니까.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개별도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닌 거 찾으면은 3번이세요. 왜냐면 공정은 무조건 종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애매하게 섞어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다음에 4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직접세. 아까 저희 간접세라 그랬죠. 그래서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다. 직접세 아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인세에다 밑줄 치시고 인세는 소득세예요. 그래서 인세가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가족이 많으면 덜 내요. 근데 가족이 적으면 많이 내게끔. 그래서 인세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세금계산서의 수수 맞아요. 그래서 근거과세제도.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정확한 근거를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수출하면은 영세라 그랬어요? 면세라 그랬어요? 수출은 영세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어려워요. 과세표준에다가 밑줄 치시고 과세표준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어떻게 많이 쓸 거냐면 첫 번째로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별도를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는 공급가액으로 사요? 공급대가로 사요? 공급대가로 삽니다. 왜냐면 10,000원 달라 그러면 10,000원 줘요? 11,000원 줘요? 10,000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는 공급대가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매출세액 개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세액 개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면세는 세금 안 내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공급가액에 몇 프로 세금 내도록 되어 있죠? 10% 세금 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6번부터 60번까지 또 풀어보세요. 4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나오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컨트롤 F.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컨트롤 F로 찾는데 거기에 있는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건물이라고 있죠? 그래서 건물 밑에다가 202번 쓰세요. 202가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밑에다가 108번. 그 다음에 상품 밑에다가 146번. 그리고 투자휴가증권은 없어요. 프로그램에. 아이고 화면 안 켰구나. 나와라. TV님 좀 나오시죠.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202, 108, 146, X.
그래서 번호가 낮은 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호가 높은 거는 나중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끔씩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은 컨트롤 F로 번호 찾아서 먼저 써야 될 거 물어보면은 낮은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써야 될 거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걸로 하세요? 높은 거.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저기 몇 번이냐? 47번 풀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워서 푸는 방법.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랑 기타의 대손삼각비. 그래서 대손삼각비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뭐요? 받으러.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일단 1번, 3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러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워서 푸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서 푸시냐면은 이렇게 이해해서 푸는 겁니다. 대손의 뜻은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받으러 오면 받아야 되죠? 미수금 받아야 되죠? 외상매출금 받아야 되죠? 선수금은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못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컨트롤 F. 여기 보세요. 여기 외상매출금 밑에 보면 대손충당금 있죠. 얘를 보면 안 돼요. 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고, 받으러 온 밑에 대손충당금 있고, 미수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고, 4번에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 밑에만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푸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수량하고 단가. 그래서 수량은 3가지 있어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 그 다음에 선입선출. 그 다음에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지 쓰면 뭐라고요? 총평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 선입 후입 있죠? 매출총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딴 거 없고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요.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고 있냐, 이해하고 있냐, 요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못 외운 거는 앞으로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3개만 외우면 시험 볼 때쯤 되면은 합격 충분히 할 만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49번은 저기 타임 발행 자기합수표랑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일단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뭐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구나.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2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고 10만 원은 수익적 지출이니까 정답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50번. 50번은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이면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면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보시면 왜 단기매매 증권일 때는 1번이냐면은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기매매 증권만 유리하게 꼭 요게 나와야 돼요. 수수료가. 근데 옛날에는 지급 수수료라 그랬어요.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단기매매 증권이었으면 1번,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3번이에요. 왜냐면 그 단기매매 증권 아니면은 원가에다가 합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매출 시에는 그냥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기매매 증권이면 1번, 매도 가능 증권이면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2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요게 법 바뀌기 전 문제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다 합쳤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가 변경되면서 이제 저렇게 단기냐 매도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52번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51번은 죄송한데 고정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비유동부채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년보다 길다 짧다? 길다. 그래서 1년 이상, 뭐 1년 초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는 요즘에 뭐라 그런다고요? 재무 상태표라고 해요.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론은 이거예요.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되면 쓰는 걸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은 다음 주쯤에 요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요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다음에 52번. 예, 요 문제는 딱 한 번씩밖에 안 냈어요. 매출 채권 한 번, 매입 채무 한 번. 그 이후로는 안 냅니다. 왜 안 내냐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그리고 이때는 왜 냈냐면요. 이게 생긴 연도에 요게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한 번, 매입 채무 한 번. 근데 이거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셨을 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면접관. 그래서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그 뒤에 것도 맞춰보고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